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을 지닌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운 날 만났지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답변이 가긴 어디로 가, 뒤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옆길로 새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언제입니까?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진상조사, 그 진상조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발 방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재발 방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못하게 해서 아직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의 상황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걱정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걱정될 때 뭔가 해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해결사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야당이 해결사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니까 참 많아요. 그래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여소야대 만들어 놓고 몇 달이 지났지만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소야대인지 야소여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원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그러한 변화, 그러한 희망 만들기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꽤 오래 한 5년 됐는데요. 5년 전에 어떤 책 한 권이 많이 팔려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책 한 권 팔아가지고 1년 동안에 3,000권 팔리면 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은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0만 권 팔렸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직업이 정치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그렇게 많이 팔리면 가서 봐야 됩니다. 영화도 재미없을 게 뻔해 보여도 무슨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00만 명 봤다 이러면 저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에 끼어들 수 있으니까. 또 그걸 봐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저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권 팔린 책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름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근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긴 한데 페이지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생각할 걸 너무 많이 주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생각 없이 보는 책. 생각 없이 넘어가는 책을 제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넘길 때마다 그냥 못 넘기겠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골치 아픈 책이 어떻게 10만 권이나 팔렸느냐?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을. 근데 그해 여름에 그 책이 신문에 또 났어요. 그 책이. 대통령께서 2011년이면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이신데 제가 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름 휴가를 가는데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는데 가져가는 책이 10권 이래가지고 책 이름이 딱 났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는데 하나는 대통령은 여름 휴가 갈 때도 책을 갖고 가는구나. 우리는 휴가 갈 때 책 안 갖고 가거든. 근데 대통령 역시 다르다.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거는 그 책이 10권 안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신문에 뭐 그런 기사가 안 나서 저는 몰랐는데 그 해 말에 2011년 말에 정권 말기가 되니까 대통령 친인척들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어떤 동창 뭐 그다음에 그 대통령 부인의 어떤 친척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로 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는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처벌되는가 보니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서 풀려나는 걸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 책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내가 보기로 여름휴가 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대통령이 읽은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바로 검색하더니 그 해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우습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책이 그때 10만 권 팔려서 신문에 났다 그랬죠. 2011년에. 오늘날까지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몇 권 팔린지 아세요? 예. 2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200만 권. 12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123만 권인가 팔렸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뭐 태백산맥 이런 시대의 소설 빼고서 특히나 외국 사람이 쓴 그런 어려운 철학에 가까운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린 적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그건 정의에 대한 갈구이다.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할 때는 뭔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에요? 부부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소주 한잔 마신다면 그 부부 사이에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하나 달고서 책이 120만 권 넘게 팔렸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울분에 찬 물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 이름으로 달고 나오니까 바로 읽든 안 읽든 한번 사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건 아닌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의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왜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누구는 별 노력 안 했는데 저렇게 잘 되느냐? 누구는 왜 옷 벗고 그냥 몇 년 만에 400억, 500억씩 그렇게 자기 과거의 직위를 팔아서 쉽게 돈을 모으는데 나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5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드냐? 바로 이런 문제. 이런 속에서 과연 정의가 있느냐? 이게. 과연 노력대로 평가받고 있느냐? 실력대로 살고 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다른 나라보다 낮아요. 정부를 믿느냐? OECD 회원국 국민들에게 당신 나라 정부를 믿습니까?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고 있느냐? OECD 평균은 47%예요. 10명에게 물으면 거의 5명 가까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OECD 평균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나라 정부를 몹시 신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80%까지 나와요. 10명 중에 2명만 글쎄 나는 별로 안 믿네. 나머지 8명은 믿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정부를 믿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27%예요. 10명 중에 3명도 채 안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정부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불신이 높을 것 같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특히 안 믿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안 믿는 게 사법제도를 믿느냐 이건 OECD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꼴찌래. 사법제도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가 뭐 돼지고기 사러 가고 소고기 사러 갈 때 저울 같은 거잖아. 시장 갔는데 그 시장의 저울은 엉터리다. 600g 달라면 400g 준다. 저울이 눈 속인다. 그러면 그 시장 가서 물건 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그게 불침받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현실인 거죠. 근데 이런 이 모든 면들이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가장 바라는 것은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정의, 바로 서지 못한 정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의는 뭐냐? 경제정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정의가 쓰러져 있다. 불의가 판치고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바로 서야 되느냐? 새누리당에서 조사를 했어요. 작년 12월 9일 날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뭘 발표를 했느냐? 1년 뒤, 즉 올해 4월 달에 치러지는 그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회가 어떤 일에 가장 주력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새누리당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20대 국회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경제 민주화로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4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여의도 연구소가 바로 2007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경제 민주화가 7등으로 나오고 1등이 경제 성장으로 나왔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뭐가 힘드냐, 뭐가 달라지면 좋으냐 하면 다 경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경제 성장해야지.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오랫동안. 이제는 그런 분들이 4등이에요. 왜? 성장해봤더니, 성장의 기대를 걸어봤더니 별로 나아진 거 없더라. 일부 금수저들만 좋아지더라. 우리 흙수저들 별 볼 일 없더라라는 걸 체험적으로 여러 차례 느껴가면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선택하지 않는 경제 민주화를 선택한다. 같은 기간에 또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차기 정권이 무엇에 주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경제 민주화. 근데 이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사실은 달리 얘기하면은 경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라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라는 게 가능합니까?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들쑥날쑥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노력한 만큼 또 대가가 주어지고 열심히 하면은 또 기회가 보장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래서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예요. 이걸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그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유구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채택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한동안 오랫동안 건 한 20년 이상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되었어요. 만일에 오늘날 대통령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대통령 우리가 안 뽑으란다. 너희들이 뽑아라. 이런 주장을 할 때 찬성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30년 됐습니다. 이제 겨우 30년 됐다. 서울시장 우리가 직접 뽑은 지 얼마 됐어요? 이제 겨우 20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200년 됐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30년, 길어야 30년, 짧은 거는 20년. 장관들 인사청문회 세우기 시작한 거 이제 15년 채 안 됐어요.
이제 우리 미국은 200년 전부터 했지만 우리는 이제 15년 정도 청문회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인사청문회 거치면 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표 쓰게 만드는 임명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시작된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은 그래도 정치 분야는 그나마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하고 말은 많지만 또 선거 끝나면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서 또 정권이 그래도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교체되면서 국회의원도 한번 4년마다 한번 선거하면은 그래도 초선이 40%는 당선되잖아요. 초선이 40% 당선된다는 얘기는 지난번 국회의원 중에서 40%는 물갈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만큼 4년 계약직인데 계약할 때마다 계약 경신 안 되고 물갈이 되는 사람이 40%면 꽤 큰 폭의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 분야는 그럭저럭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경제에서 막히고 있다는 거죠. 경제에서.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바꾼다면은 이미 길은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견해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은 최근에 모든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대한민국 이제는 정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부족한 것도 많지만 더 급한 거는 경제다. 경제 정의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민주화의 사회로 대한민국이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실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 다음에 또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든 관계없이 그 이전에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 세상, 경제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세상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이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